테마주의 시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화요일 방송 12시부터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은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 시장 모두 하락이 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 코스닥 지수는 2% 정도까지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시장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또다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58,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장 초반 2% 넘게 상승불 켜면서 출발했지만 지금 현재 강보합권에 머무르면서 상승 탄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당선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에서는 국채 금리가 2주일 사이 최고치까지 올랐고요. 그리고 연준의 고위 관계자들이 금리 인하의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 엔비디아 홀로 4% 넘게 상승 마감이 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140달러 선을 올라서면서 마감이 됐고 이제 애플의 시총을 바짝 추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는 웨드부시에서 앞으로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2027년까지 10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각 기업들이 1조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인공지능 AI의 대표 주자인 엔비디아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약간 우려되는 부분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환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죠. 지금 오늘 기준으로 1,380원대까지 또 환율이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도 상승 압박을 받는 모습이고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도 있겠고요. 유럽이 또 최근에 금리를 한 차례 더 내리면서 달러가 지금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환율 상승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상으로 보셔도 사실 한 2, 3주 전까지만 해도 1,300원대까지 내려가 주지 않을까 했던 환율이 급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1,380원대까지 올라섰다라는 부분, 외국인들의 우리 시장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압박을 좀 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섹터, 방산과 원전, 엔터주들이 있겠는데 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장 초반보다 상승 탄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꼬리가 길게 달리는 모습이고 오늘 새롭게 상승하는 섹터로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있겠지만 워낙 지금 지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들이라고 할지라도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 탄력이 좋지도 않고 그다지 큰 상승도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시장이 나쁘지 않았지만 오늘은 또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힘든 시장의 낙폭을 견뎌야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는 레드 전문가님께 한번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자, 여러분들 이번 주 시장 참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반등은 단순하게 기술적인 것만 반등했을 뿐 아직까지 시장이 우하향 추세로 갈지 아니면 우상향 추세로 갈지는 아직도 시장이 반영성은 못 잡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일단 가장 강력한 모멘텀으로는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부터 제가 통신망을 통해서 SY스테이텍 이 종목이 트럼프의 트레이드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지율이 더 높아질수록 SY스테이텍 우크라이나 제공주가 대장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를 계속 체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에 따라서 SY스테이텍이 오늘 대장주로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 현대차가 오늘 법인은 내놓은 날이기 때문에 구형테크도 대장주로 내놓은 적이 있죠. 근데 오늘 구형테크가 서킷이 걸렸다가 시장 영향으로 또 윗골이 다니고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섹터교육 이제 이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시황이든지 섹터든지 뭐든지 다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있고 여기서 삼겹살 드실 분들만 제가 수입을 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드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고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을 계속 준비해야 돼요. 오늘 시장이 되게 좀 하락이 되고 좀 짜증이 나고 힘들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왜? 하이닉스도 보합이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떨어지고 있고 뭐 2차 전지도 떨어지고 있고 뭐 단발성 테마하고 해봤자 뭐 양자 암호
그다음에 방산주, 뭐 이런 종목들이 사실 지수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네. 기술주들이 다 하락이 되다 보니까 돈들은 최근에 핫했던 쪽으로 수급들이 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상 쪽으로도 쏠리고 그다음에 오늘 새로운 또 신규 모멘텀이 생기면서 양자 암호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죠. 지금 일단 이 부분들도 제가 저번 주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통신만 통해 가지고 다 세터 교육을 하면서 대장주들을 다 체크를 해드렸는데 이 대장주들은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입장하시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좀 하나씩 좀 차근차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번 주 테슬라하고 LG 엔소의 실적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오늘 2차 전지주들이 다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최근에 LG 엔소에서 모멘텀을 형성을 시킨 게 웜톤형 배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웜톤형 배터리주들이 제일 먼저 2차 전지 우량주들이 이 실적에 따라 가지고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은 기술주들부터 움직여주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파생 섹터 종목들이 움직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림이 떨어져도 거래량이 없이 빠지는 거지 전기차에 대한 문제가 있다, 뭐 트럼프가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빠지는 건 아닙니다. 과거 2주 전까지만 해도 2차 전지가 계속 한 종목당 30% 이상 상승됐어요. 하지만 이 국내 시장만의 고질적인 병이 있죠. 그 병이 뭐겠습니까? 북한 리스크하고 금투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투세 부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의 부합시성을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북한까지 리스크가 계속 움직일수록 시장의 거래량은 점점 쪼그라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모든 종목들이 문제가 없이 빠진 겁니다. 문제가 없이 빠진 거고 이 부정적인 시선들이 어느 정도 해소해지면 다시 하락한 만큼 다시 상승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중동 전쟁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점점 더 길어지고 있게요. 이제 뭐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을 보내고 우리는 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뭐 이런 소식 속에 방산 관련주라든지 우크라이나 또 뭐 재건 관련주는 트럼프 관련주로 또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은 전쟁이 뭐 계속되고 있는데도 재건 관련주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굉장히 신기하긴 근데 합니다. 또 웃긴 게 네네. 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 중에서는 네. 이 SY스테텍이 대장주지만 네. 제가 원래는 맨 처음에 일신석재였어요. 일신석재요. 근데 일신석재가 남북경합주로 분류가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일신석재가 두 번째 대장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일신석재가 상승하는 방법은 트럼프가 이제 김정은에 대해서 말 한마디 꺼내려면 일신석재가 상승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럴 이유는 없겠지만 예전에 그 이성계 위화도 회군 아시죠? 북한이 우크라이나 갔다가 위화도 회군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은 네. 거기에 따라서 또 남북경합주가 또 상승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네. 근데 러시아로 가다가 돌아온다. 네, 가다가 돌아오면 좋겠지만 그 일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북한 쪽에서도 탈영병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아싸 기회다 하고 탈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때 아니면 언제 탈영하겠습니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오는 전쟁이 만약에 북한이 그렇게 파병했고 북한 전쟁 고조 분위기가 난다고 해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오는 저녁에도 뭐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식시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이탈은 꼭 삼성전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제적 리스크하고 국내 정세에 따라 가지고 빠지는 거니까 조금만 더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테마주성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방산 관련주와 재건 관련주 그리고 남북 경협 관련주와도 방산 관련주가 서로 엇갈리면서 단기적으로 올랐다 내렸다 하는 혼란스러운 시장의 모습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단기적인 테마주들에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앞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조금 더 평탄한, 평온한, 안전한 섹터로 저희와 함께 공략을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이렇게 또 우리가 스포일러를 네. 해드리고 있어요. 네. 우리 전문가님이 유망하게 보시는 게 아무래도 2차 전지주다. 사람들은 다 제가 2차 전지 엄청나게 좋아하는 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2차 전지를 얘기하는 거고 네. 다음 방송 통해서 제가 2차 전지만 얘기하고 있고 반도체만 얘기하고 있지만은 대부분 이 통신망을 통해서는 모든 섹터 종목들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이 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이 금방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못다한 얘기들은 통신망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네, 그러면 제가 통신망 입장 방법 한번 설명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자, 전문가님 QR코드 한 번만 이렇게 가리켜 주시고요. 여기에 모든 틈새가 있습니다. 틈새. 그렇습니다. 전문가님이 틈새. 말이 이렇게 많은데 정말 24시간 동안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 자료들 정말 알짜배기 정보들이 우리 팍스 통신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이 되고 있으니 아직도 못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면 다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그래요.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카메라를 가깝게 비추시면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래요. 생방송 끝나고 나서는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빠르게 갑시다. 일단 종목도 하나씩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원래 쉬운 싸움도 하지만 어려운 싸움도 합니다. 어려운 싸움이요? 네, 왜냐면 뭐든지 이제까지 2차 전지대에서 얘기하면 떠질까 봐 겁이 나가지고 얘기 안 한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저 혼자밖에 없어요. 원래 예전에 2년 전까지만 해도 한 분의 돈지가 있었는데 그분은 요즘 금투사하고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는데 네. 저는 뭐 나홀로 제가 이제까지 2차 전지가 어떻게 상승되는지 그동안 말씀드렸던 만큼 네. 또 2차 전지대에서 또 시나리오를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오늘 2차 전지가 대거 차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것보다 거래량이 없이 빠지는 거죠. 일단 시장 상황이 약간 좀 북한 리스크로 똥무이 튀기고 있고요. 이 금투세 부분도 확실하게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똥무이 튀기고 있습니다. 저는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아, 괜찮아요. 네. 아, 안 괜찮아요. 그 수도 있겠네. 그래요. 어쨌든 네네. 안 좋은 그렇죠. 더러운 이 지저분한 이 리스크들이 많습니다. 시장에.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지금 상승한다는 것보다 약간 좀 관망을 하면서 신규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시장에 한정된 자금으로만 움직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종목들이 거래량 없이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지수가 또 반등이 하면은 그 거래량 없이 빠졌던 게 거래량에 들어와가지고 말아 올릴 거하고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소맥 좋아하시죠? 저도 소맥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저는 쌀 소주에다가 켈리에다가 소맥을 해서 먹습니다. 오, 저 아. 켈리 그거 새로 나온 거 아닌가요? 아, 그거 맛있어요. 새로 나온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정말 뭐 새로 네. 나온 것만 좋아하시네요. 네, 근데 이 소맥 말아 올리잖아요, 여러분들. 네. 모든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아 올리게 돼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 저기 뭐냐. 꼬랑주나 그런 거 드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꼬랑주 먹으면은 또 이 매문 포탄이 터질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 소맥 현식으로 말아 올릴 수가 있다. 저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힘들 겁니다. 2차 전지 종목도 갖고 계신 분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하나씩 종목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아나운서님. 네. 아나운서님 2차 전지 종목에서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 뭡니까? 뭐 좋아하는 종목은 따로 없지만은 네. 저도 2차 전지주 하나가 물려 있어요. 아, 그게 뭡니까? 저는 아마도 이게 LFP 배터리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아무그린텍이라는 이 종목을 네. 뭐 1년 넘게 네네. 물려 있거든요. NFP 아모그린텍. 네. 아, 이 NFP 배터리 관련주 쪽으로 어느 순간에 쑥 들어가셨군요. 내가 저는- 이제까지 방송을 통해서 NFP는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근데 얘는 물린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때 아나운서님이 1년 전에 사셨을 때는 네네. 2차 전지 너도 나도 여기저기 옆집, 그쵸. 윗집, 아랫집, 옆에 사촌까지, 사촌의 동생까지 다 산 게 2차 전지였어요. 그럼요. 작년 이맘때쯤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신 분들은 지금쯤 계속 아이고 올라가기만 하면 이 굿짝이 계속 떨어지고 하니까 엄청나게 답답하실 거예요. 아니 저 그냥 별로 관심이 아이고, 없습니다. 근데 아나운서님 정말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저 정도면 심한 거죠. 저도 지금 처음 봤어요. 저렇게 생겼다는 걸. 아니 저 거양도 아니 안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요. 뭐, 저도 저 멈춰 있는 거야 뭐야? 저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괜히 봤어요. 아 이거 죄송합니다 아나운서님. 그러면 여러분들 역시 저런 네. 차트 현식의 종목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 아나운서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에서 어차피 한 방에 하는 게 있습니다. 한 방. 그 한 방에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에코프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우 4% 넘게 빠지고 있어요. 4% 빠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2주 전까지만 해도 20몇 % 상승했던 좀 에코프로가 또 다시 차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아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네. 트럼프로 인해서 빠지고 있다. 어. 맨날 떨어지면 트럼프 때문에 빠지고 있대. 네네. 본인들이 그 많이 산 건 생각 안 하고.
이 트럼프 때문에 빠지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다. 뭐 솔직히 2차 전지 실적이 안 좋아질 거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주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 기대감하고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 향상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판매량이 증가가 될 것이다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죠. 하지만 떨어진 만큼 다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가 떨어진 이유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네. 시장이 거래량이 없어서예요. 만약에 거래량이라도 있었으면 지금 4% 정도 빠지는 게 아니고 3.22 아니면 2.22 정도 빠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이 지금 밑에서 받쳐주지 않고 있잖아요. 개인들이 받쳐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하고 또 에코프로비의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설명했으니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도 한번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하고 같이 빠지고 있죠. 아이고.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립시다. 네.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을 시가총액까지 만들어준 거는 여러분들이에요. 네. 작년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만큼 쟤네들이 시가총액이 커진 겁니다. 시가총액이 커진 거고 그때 올라갈 때 너도 나도 여기저기 전문가들이 나오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또다시 올라갔다가 그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다 피해야 돼요. 그때 왜 다 차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차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에코프하고 에코프로 비하면 그동안 양극재 위주로 작년에 리튬 가격이 형성이 됐었을 때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리튬이 영원히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서 중국에서 왜 경기 부양을 하겠습니까? 제조가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자원이 너무 많은 거야. 자원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를 공급해야 하는데 그 전 세계에서 나라에서 제재를 하니까 만들어지는 건 많이 만들어지는데 공급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중국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튬하고 연결된 게 뭐죠? 양극재입니다. 양극재니까 에코프하고 에코프로 BM이 저는 여러분들한테 수십 번도 말했어요. 이제까지 내가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에코프하고 에코프로 BM은 더 이상 2차 전지의 대전주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여러분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올 때 평균가로 본인이 약수익이든 약보합이든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네.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빔이 시가총액의 코스닥 쪽에 있는 만큼 코스닥에 있는 만큼 얘네들이 움직여줘야 코스닥도 투심 개선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빔도 살려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빔 종목이 제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얘네들을 살려야 코스닥이 움직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빔, 알테오젠, 엔캠이 움직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나운서님. 네. 금토세 부분에 대해서 코스닥이 제일 피해보는 거 아시죠? 네. 그렇죠? 네네네. 이 금토세 부분에 대해서 어서 빨리 부가시성이 해소가 돼야 코스닥이 못해도 9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 포기하셨다면서요, 금투세. 또 얘기하다 보니까 열받아서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 코스닥이 좀 투심이 개선이 돼줘야 어느 정도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빔도 올라가는 거죠. 네. 분명 제가 말씀드리지만 종목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네. 이 시장의 환경 요소가 안 맞아주기 때문에 지금 잠시 후퇴하는 것뿐이니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빔 종목 가지고 있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아나운서님. 네.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빔이 일단 우리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럼 얘네들 살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살릴 방법이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게 2주 전에 2차 전지주 상승했던 이유가 금리 인하를 하면은 전기차 구매를 많이 할 것이다라고 해서 그 기대감이 올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기대감은 앞으로 더 길게 이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더 크게 이어지는데 그건 뭐합니까? 내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뭡니까? 뭐죠? 이 내시 튼튼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업의 내실일까요? 네, 기업의 내시지만은 이 국내 주식시장의 내시 국내 중요하죠. 주식시장의 내실이요. 네, 국내 주식시장이 매번 갈 때만 그 이수희가 삼순회 그 동화 아십니까? 그게 뭐죠? 심순회 이수희가 심순회? 순회? 어. 순회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봤는데. 아, 그 모르시구나. 그러니까 그 동화가 뭐냐면 심순애가 네. 마음이 이수리한테 이제 그 버림받아가지고 마음이 갈 때 돼가지고 네네. 시장이 갈 때 된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똑같은 세대인데 그걸 아직도 몰라. 일단 제일 중요한 같다고 건 생각하지 마세요, 전문가님. 알겠습니다. 제일 그래요.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갈 때 같은 마음이니까 2차 전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할 때 2차 전지 실적 안 좋아질 건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럼 반대로 내가 물어봅시다.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좋게 나와도 2분기 때 좋게 나왔는데도 하락이 됐죠. 그렇죠? 그거하고 다르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하고 에코프빔을 살리는 방법은 에지엔소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네. 제가 지금 에코프하고 에코프빔에 대해서 살릴 방법 1구 구조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더 이상 2차 전지주의 대장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2, 3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줘야 코스닥 시장이 전반적으로 살아날 것 같습니다. 맞아. 그런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딱히 호재가 없으니 어떻게 주가를 살릴 것이냐? 바로 LG에너지솔루션이 살려줬을 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도 주가가 LG엔솔을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LG엔솔의 상승에는 어떤 근거가 있죠? 자, 그 근거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오, 내일 LG 에너지 솔루션에 일단 먼저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도 좋아요. 자, LG 엔솔도 지금 3%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음. 그렇죠? 저기서 하향 추세 있지, 하향 추세 있지, 아니면은 상승 추세 있지. 지금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제가 1구 구조대 지금 반창고를 하나 붙여 드릴게요. 반창고 하나 붙입시다. 자, 반창고를 하나 붙일 수 있는 그 재료가 뭔지 지금부터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G 엔솔은 전 세계에서 CATL 다음으로 배터리 회사입니다. 네. 그렇죠? 약간 좀 단가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LG 엔솔이 그나마 2차 전지에 대해서 배터리에 대해서 중요한 요소들을 다 갖고 있고 네. 그다음에 벤츠하고 그다음에 포드, 그다음에 테슬라하고 향후 게임 체인저인 원통형 배터리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이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오늘 LG 엔솔 주가가 떨어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네. 오늘 LG 엔솔이 올라갔으면 내일 LG 엔솔 실적이 나왔는데 LG 엔솔 실적이 내일 좋게 나왔는데 LG 엔솔이 주가가 떨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오늘 떨어지고 내일 상승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LG 엔솔이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내일 실적에 따라 가지고 실적이 나와 가지고 LG 엔솔이 주가를 띄우면은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도 상승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야, 그러면은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오늘 3%씩 빠졌는데 LG 엔솔로 인해서 내일 1% 상승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네네. 주식은 하루만 보는 게 아니죠. 부가시성을 LG 엔솔이 해소시켜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켜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3% 하였던 거 내일 3% 회복돼야지 이런 생각을 보시는 게 아니고 일단 시장의 리스크였던 이 실적이 LG 엔솔이 내일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고 나서 2차 전지가 우상향으로 가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나운서님 네. 이 LG 엔솔 있잖아요. 제가 어제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LG 엔솔의 실적이 LG 엔솔이 얼마큼 돈을 벌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LG 엔솔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통해 가지고 내일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투심이 개선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LG에너지솔루션이 전문가님 말씀에 의하면 네. 일단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고 네. 만약에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좋아질 것인가를 가이던스를 통해 보여준다면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가이던스 콜이라고 해가지고 어? 그 발표에 따가지고 LG 엔솔은 뭐 이번에 원통형 배터리 계약했고 뭐 그리고 포드, 테슬라, 그다음에 포드 테슬라. 그다음 또 한 대가 벤츠요? 벤츠하고 계약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12월 달부터 원통형 배터리를 계약할 예정입니다. 계약할 예정이면서 여러 가지 파트너사하고 협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나오면은 게임 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그 반지름이 46mm인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이제 막 양산을 시작을 했고 이거를 만들어서 테슬라양으로 이제 납품을 할 겁니다. 과거 지금 한 3주 전쯤에 테슬라가 LG엔솔에 직접 주문을 넣었다라고 하면서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 급등이 나왔던 거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사실은 이 상승세가 너무 좀 짧게 이어지고 그 이후에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관련된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라든지 LG엔솔이라든지 보신 것처럼 이후에 주가 흐름이 좀 좋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LG엔솔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실적이 좋으면 더 좋고 만약에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다 주가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뭐 테슬라나 포드나 벤츠향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계속해서 배터리 대량 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다시 부각이 될 수 있다면 당장 다음 분기라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네라는 기대감으로 내일이라도 주가가 반등에 나서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 직전인 오늘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LG엔솔이 올라가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에코프로, BM까지도 같이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 섹터 전반에 훈풍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2차 전지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꼭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네. 벌써 한 종목이 틈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뭘죠? 틈새가 있고 빈틈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자, 어떤 종목이겠습니까? TCC 스티죠. 아, 여러분들 TCC 스티 지금 또 말 올리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4%까지 갔다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LG엔솔의 실적에 따라서 향후 가이드스에 따라 가지고 먼저 쏴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 155mm 곡사포 정도로 올라갈 거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벌써 효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계속해서 좀 주가가 말아올리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오후쯤에 들어가서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 그래요. 자, 일단 LG엔솔이 실적에 따라서 네. 원통형으로 향후 실적을 계산할 수가 있다. 그러면 원통형 관련주들이 TCC 스티, P에너지, KNS, NNF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이건가요? 재팟이 터졌대요. 잭팟이 터졌다. 미국은 참 부러워요. 잭팟도 자주 터져요. 중국도 자주 터지고요. 좋았어요 멘트. 멘트 좋았어요 우리 윤진 아나운서. 저희는 왜 안 터지죠? 그게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나운서 명하고 나밖에 없어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그래도 우리는 이제까지 다 해냈잖아요. 그렇죠? 정말 좀 이제 2차 전지를 응. 우리 이제 포기하자, 놔주자. 제가 또 내가 번개가 맞지 않는 이상 포기 없습니다. 정은가님께 설득을 해봤지만 정은가님 와 이번 주엔 정말 장난 아니다. 진짜 오를 것 같다라고 정말 자신 있게 확신을 해주셨어요. 내 감각이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틀린 적 있습니까? 몇 번은 틀린 적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10번 중에서 8번 맞으면 그것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네. 자, 일단 여러분들 네. 일단 미국에서 재팟이 터졌답니다. 근데 그 재팟이 정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일단 오늘 미국 증시 시장에서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일단 미국 지지조선국가 아칸소 주정부에서는 22일 현지 시간으로 아칸소의 지하염수 저장소에서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의 대규모 매장지를 발견했다고 하죠. 자, 리튬의 대규모 매장지를 발견했다고 하면은 일단 중요한 거는 오늘 미국 주식 시장이 유시드, 그다음에 리튬 쪽 관련된 종목인 에버말, 그다음에 테슬라 쪽 전기차 완성차한테는 호재입니다. 오. 왜? 다른 나라에서 리튬을 안 갖고 와도 미국에서 직접 생산한 거로 전기차 완성차들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다행스럽게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리튬을 공급을 받는 건 아니니까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리튬을 받는다고 해도 이 리튬 쪽에서 신기술인 NNF, 하이니켈 양극재를 만드는 NNF도 거의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내일 LG 에너지 솔루션을 실적에 맞춰서 그다음에 오늘 유시드, 테슬라, 엘보말이 주가가 상승이 된다고 하면은 내일 2차 전지들이 전체적으로 투심이 견인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테슬라, 유시드, 엘보말에 대해서 제가 파스통신만을 통해 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어떤 잭팟이 터졌느냐? 전기차 양극재에 들어가는 리튬이 대규모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아칸소주에 있는 어떤 소금물 안에서 대량의 리튬을 발견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이 리튬을 추출을 할 수 있다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중국에서 굳이 리튬을 들여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전기차 기업에도 그렇고요. 미국의 대표적인 리튬 기업인 엘버말 이런 종목들의 주가에도 상승을 바로 반영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을 저희가 오늘 밤에 열리는 미국 증시 한번 점검해 보고 그다음에 주가 흐름까지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 어쨌든 굉장한 호재이고 다음 장도 있어요, 전문가님. 네. 이게 굉장한 양으로 연간 전기차를 100만 대 이상 찍어낼 수 있는 리튬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오랜만에 또 전기차 관련주들의 또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기사는 또 전문가님 어떻게 찾아내신 거예요? 저는 한국 언론 안 믿습니다. 미국 언론만 찾아냅니다. 거기서 찾아냈는데 네. 아직 한국 언론인들이 우리 저기 기자님들이 아직 안 올려줬어요. 그래요? 좀 올리시기 바랍니다. 좀 게으른 것 같아요. 계속 트럼프 얘기만 하고 있고. 트럼프가 우리 굉장히... 한국에서는 미국은 이렇게 리튬이 나오는데 우리 한국은 나와봤자 상추 나오고 고구마 나오고 상추, 고구마, 호박 나오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어쨌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에서는 이 정도 나왔다고 하면은 네. 국내 시장 2차 전지한테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번 테슬라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파이팅!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어제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네. 일단 테슬라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고 보니 테슬라도 저기 실적 발표하잖아요. 그치. 어. 이제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보자면은 네. 에코프로 BM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살린다. 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일 실적 향후 가이던스에 대해서 좋게 나온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연관된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그 종목들을 또 우리가 체크를 해야 합니다. LG엔솔과 관련된 종목. 그렇죠. 뭐죠? 그렇죠. 에코프로는 전체적인 주식 개선이지만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향후 어떤 부분으로 돈을 벌 것인가 네. 그 부분이 내일 나온다고 하면은 네. 그와 연관된 종목들이 보여야겠죠. 일단 테슬라는 잠시 후 알려드립니다. LG 엔소에서는 저는 TCC30하고 NNF로 보고 있습니다. 오. 왜? LG 엔솔이 시적 개선인 부분이 향후 기대감의 요소가 된다는 거는 원톤형 배터리입니다. 왜? 원톤형 배터리만 계약했잖아요. 간단해요. 원톤형 배터리만 계약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게 나와도 향후 실적에 대해서 블랙웹이 판매가 증가되고 있다. 향후 블랙웹으로 판매량이 증가가 될 것이다. 그 기대감에 엔비디아 주가가 상승되었고 그 다음날 원준 종목하고 미래 반도체가 상가가 갔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 아니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기억이 안 나. 그래도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LG 엔소도 마찬가지하는 거죠. 네. LG 엔소이 내일 향후 가이던스 향을 통해서 그동안 원톤형 배터리와 계약을 했으니까 원톤형 배터리와 수주가 될 수 있는 하이니켈 양극재하고 같이 혼합될 수 있는 NNF. 그다음에 LG 엔소의 원톤형 배터리 수주 니켈로 공급판 수요를 하는 TCCT 같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TCCT하고 NNF는 오늘 약간 좀 조정이 있다고 해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물론 제일 중요한 거 NNF가 5% 이상 빠지고 있어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변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시장 영향으로 빠진다는 변명은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NNF가 추가적으로 지금 상승할 수 있는 반면은 오늘 4% 반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NNF가 13만 원까지는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단장 오늘 하였던 부분은 내일 다 회복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천천히 리스크에 대해서 해소는 됐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NNF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어떻게 판매량이 증가가 될 것이고 TCCT도 어떻게 판매량이 증가가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가이던스를 통해 가지고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종목 TCCT NNF는 유심히 보시고요. 네. 일단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 TCCT 네. 종목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TCCT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여러분들 일단 TCCT가 지금 오늘 당장 막 올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보합권인데. 저게 뭐야? 콘크리트 형식으로 계단을 만들고 있어요. 오, 심사치가 않아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저게 추세적 상향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추세적 하향인 것 같습니까? 사실 조금 멀리서 보면은 추세적으로는 상승 추세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PD님 여기서 주봉, 월봉 현식으로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주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볼 때는 우선향이에요. 오. 주봉으로 볼 때는 한 번 조정받고 한 번 약간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근데 월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봉일 때는 상승 추세 아닌가요? 상승 추세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TCCT는 일봉으로 보시는 게 아닙니다. 어허. 주봉하고 월봉 형식으로 봐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TCCT는 향후 내일 LG 엔소의 실적, 그다음에 테슬라의 실적에 따라 가지고 수요 공급이 많아질 것이다. 그 기대감에 상승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눈치 못 채셨어요. 내일 LG 엔소 실적에 맞춰가지고 가이던스 향을 통해가지고 원통형에 대해서 앞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수요가 공급이 배터리가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 기대감에 약간 조금씩 말아 올리고 있는 거 지금 눈치 못 채셨어요. 눈치 못 채셨어요. 아이고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요. 아이고 눈치 있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아직은 그래요. 뭐 그래요. 아직 뚜렷하게 이게 상승이다라고 하기가 어렵기 그래요. 때문에. 우리 저희 국내산 삼겹살 먹고 싶으면 네. 내일 TCCT에 대해서 한번 더 체크해 보시기 네, 바랍니다. 돼지가 근데 먹기에는 아직 어려 보여요.
아 그래요? 눈을 가려야 돼. 눈을 가려야 맛있게 보이겠죠? 그렇죠? 눈을 가려야 맛있게 보일 겁니다. 목살. 목살. 여기가 TCC입니다. 돼지 목살 부위. 정말 아. 목살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목살이 두꺼워서 좋아요. 저희는 오늘따라 이렇게 피부가 굉장히 윤기가 흐르세요. 좀 먹어봐야지. 제 얼굴 봐서 아니 뭐 왜냐면 한다고. 혼자서 저기 삼겹살 드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요즘 우리 와이프가 체코산만 먹었어요. 체코산만. 저는 이거 이제 조만간 끝나면 우리 와이프 데리고 어. 좋은 데 갈 생각입니다. 우리 아기도 데리고. 따라오십시오. 그래요. 자, 여러분들 일단 TC세트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설명해 드리고요. 네. 다음 좀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LNF 하이니케 양극재 원통형입니다.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에코프로보다도 더 많이 올라갈 종목이 NNF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NNF에 대해서 리스크 부분도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또 그만큼 떨어졌으니까 또 다시 올라가야겠죠. 사실 이 NNF는 솔직히 13만 원에 제가 목표가를 잡았는데도 13만 원도 찐 바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13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내일 어느 정도 리스크들만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부하실성으로 주식시장은 해소로 상승하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NNF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이 NNF에 와이프가 있어요. 저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세로닉스. 그렇죠. NNF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요니스죠. 네. 그렇기 때문에 NNF가 올라갔을 때는 세요니스도 같이 올라간다는 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방송 보고 세요니스 산 사람 있어. 참 답답합니다. 그런 분들. 왜요? 아니 남편이 먼저 올라가게 돼 있는데 이게 주가가 남편 따라서 와이프분도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NNF를 좀 유심히 체크하시고요. 이것도 요쪽 부위요. 요쪽 부위가 무슨 부위입니까? 안차살입니까? 대충 삼겹살이라고 할까요? 대충 삼겹살이라고 할까요? 그래요. 자, NNF는 못해도 한 달만 버텨도 이쪽 부위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NNF 목표가는 저희는 13만 원을 좀 정할 거고요. 네. TCC 세트는 5만 9천에서 6만 원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돼요. 제가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까지 뭐 시간만 좀 느릴 뿐이지 좀 타사하자면 시장 영향뿐이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틀린 적이 있습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번 시장에서 잃지 않는 게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저를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저희가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43,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목표가를 59,000원에서 6만 원대까지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두 번째 LNF 국내산 생삼겹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93,000원대 주가인데 13만 원대까지도 주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LNF의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사실 그래도 9월 초에 저점을 좀 찍은 이후에 10월 초까지 굉장히 상승 흐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네. NNF가요.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매도가 많아져도 매수가 많아도 거래량이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시장 영향으로 빠진 것 뿐이고요. 어느 정도 만약에 일주일 동안 20% 정도 빠졌다고 하면은 20%가 20% 주고 40% 가져오면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조금이라도 마음의 안정을 담고 싶다.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이 부분은 추천해 드립니다. 저렇게 일봉으로만 보면은 스트레스 받아요. 주봉으로 보세요. 주봉을 보시면은 조금 빠진 것 같죠? 마법이에요, 이게. 주봉을 빠지면 조금 빠진 것 같죠? 월봉을 보기 바랍니다. 월봉을 보면은 딱 하루 빠진 느낌이죠? 이런 식으로도 또 마인드를 좀 조절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요. 자, 이제는 좀 테스라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까지 정리했으면은 자, 에코프하고 에코프면 LG 엔솔이 투심을 개선을 시켜줄 거고 LG 엔솔을 통해 가지고 투심이 개선이 되면은 또 원통역 게임 체인저 관련주들이 NNF TCS들이 올라갈 것이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이제 장도리를 찍어야겠죠.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실적 발표는 적자, 예상보다 선방이 나와야 한다. 즉 예상보다 선방이 나오는 것도 중요해요. 네. 하지만 테슬라가 향후 어떻게 판매량이 증가가 될 것인지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최근에 테슬라의 모델 Y2라는 전기자동차 신모델이 파생이 돼가지고 판매량이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는 사실 전기차의 전체적인 투심 개선도 주겠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로보택시겠죠. 왜냐면 최근에 발표한 게 로보택시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보트시에 대해서 라이콤 관련주가 저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한국 시간으로 24일 한국 현지 시간으로 아침 7시 반에서 8시쯤에 실적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어떤 상황입니까? 저거 외계인이 지구에서 뭐 계단을 아이고. 만들어가지고 내려온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죠? 3, 6, 9, 10, 11. 11 연속 하락이네. 우와. 여러분들, 네. 이거 은근슬쩍 이거 좀 약간 중요한 거는 밑에 지금 거형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네. 서해바다 가면은 갯벌에 빠지면은 초 정도거든요. 그것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즉 이슈에 의해서만 한 번씩 단단히 남봉은 나온 모습입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테슬라 24일 실적 발표에 맞춰가지고 이 라이콤은 비중 많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조금만 들어가셨다가 손절감만 잡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24일 날. 일단 발표가 되고 하는 것보다 23일 날 종가 전에 상승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종가 때 만약에 음봉이 때 어느 정도 일부 들어갔다가 다음 날 어느 정도 테슬라 실적 발표에 따라서 5%든 7%든 상승이 되면 수익 금액으로 정리하시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밑에 손절까지 잡으셔가지고 그렇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주는 선물입니다. 좋습니다. 자. 자율주행 관련주인 라이콤도 역시나 테슬라 실적이 발표되는 목요일 오전장 이후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한번 지켜볼 만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입을 한다라고 하셔도 한 5%에서 7% 정도의 약수익만 챙기시고 나오시는 게 현명한 전략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실적 시즌에 따라서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 발표에 수혜를 볼 수 있는 LNF와 TCC 스틸 그리고 테슬라의 목요일 실적 발표에 수혜 볼 수 있는 자율주행 관련주 라이콤까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제 저희 방송 시간이 한 8분 정도 남았거든요. 거의 좀 있으면 바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더 많은 정보가 기다리고 있는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하실 수 있게 한 번 더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문가님 아래쪽으로 네모나게 저희가 QR코드를 쭉 띄워드리고 있는데 방송 끝나면 QR코드가 사라집니다. 사라지기 전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켜시고 카메라로 QR코드를 비추기만 하셔도 지금 바로 저희 팍스 통신망 입장하실 수가 있겠고요. 말씀드린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투자 전략을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방송에서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더 많은 꿀 정보들을 저희 팍스 통신망을 통해서만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뭐 지금 2년이고 3년이고 안 나가고 계속 제가 좀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요.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직접 들어오셔서 이 팍스 통신망 저희 방이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네. 네. 이 통신망 통해 가지고 알려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네. 이 아이고 가가지고 한번 보고 그냥 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종목에 대해서 제가 공부시켜드리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분들만 모시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이제 이 통신망 통해서도 안 볼 사람들은 그냥 나가십시오. 매번 그렇게 내가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이따가 저를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시고 중간에 공부하실 분들만 있으시고 그거 보다가 한 며칠 안 보면은 저한테 저는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 24시간 계속 공부해가지고 올려드리는데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체크 안 하시면 본인만 손해지. 그래요. 그렇죠? 일단 원통형 배터리가 가장 먼저 상승 예상이 되고요. 네. 지금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통신망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지만 네. 지금 저 종목 관련주들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NNF하고 TCC 세트를 두 가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이것만 체크해도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아나운서님. 제일 중요한 건 또 물론 중요한 게 아나운서님 이제 트럼프 리스크 2차 전지가 또 빠질 것 같습니까? 트럼프 리스크요. 네. 저는 불과 2달 전만 해도 네. 트럼프로 인해 가지고 2차 전지가 빠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대선이 한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약간 조금 저는 잘 모르겠는 게 중간에 2차 전지주가 또 막 이렇게 급등했던 시기가 있잖아요. 만약에 트럼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면 그런 급등이 나오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그렇군요. 생각도 좀 들고요. 일단 우리가 시장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는 거에 대해서도 또 준비는 해야겠죠. 네. 근데 뭐 준비할 게 있습니까?
솔직히 트럼프로 인해서 상승하면 상승하고 하락되면 하락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트럼프 제가 2달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로 인해서 2차 전지가 빠지고 있다.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시대가 또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안에서 미 대선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계약을 했고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애리조나에서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공장을 짓고 있고 또 현대차도 공장을 짓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폐지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전기차에 대해서 반대 아예 폐지가 아니고 즉 전기차로 인해서 모든 게 다 100%가 될 수는 없다. 이 부분만 얘기하는 것뿐이지 떨어지면 트럼프 탓이고 상승하면 또 가만히 있고 트럼프가 지지율이 좋을 때도 상승했습니다. 2차 전지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로 인해서 하락되는 부분도 없고 제일 중요한 건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가 관계가 미워해졌다는 겁니다. 미월 관계. 미월 관계가 됐고요. 네. 테슬라 주가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제가 볼 때는 테슬라 주가는 트럼프가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120% 정도 상승된 것처럼 와. 테슬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가 걱정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네네. 솔직히 말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네. 뭐가 걱정입니까? 앞으로 금리 인하도 되고 국내 시장의 금투세도 금방 또 사라질 거고 북한 같은 경우도 리스크가 금방 사라질 건데 뭐가 걱정입니까? 단지 느릴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만 제대로 하신다고 하면은 늘릴 수는 있어도 지지 않는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번 피곤하지 않으세요? 매번 호가창 보고 매번 주식창 보고 부동산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되니까 그나마 낫지. 근데 주식은 매일매일 바뀌니까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겁니다. 우리 윤지훈 아나운서도 스트레스 얼마나 받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우리가 돈을 벌려면 국내 시장을 아무리 욕하더라도 국내 시장 환경에 맞춰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벌려면 국내 시장 환경에 맞춰줘야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미국 시장도 사실 엔비디아도 어느 정도 빠질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내일 SK 하이닉스 실적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네네네네. 하이닉스도 실적이 다 좋게 나올 것이라고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나마 좀 다행인 게 하이닉스가 오늘 좀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좀 약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단점은 그거죠. 네. 하이닉스에 대해서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시장이 원하는 이 눈높이에 맞춰서 하이닉스가 실적 후 가이던스를 발표를 해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장은 하이닉스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 반도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체크를 할 거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또 내일 23일이죠. 네. 일단 하필이면 또 우리가 2차 전지 상승할 때는 또 TCCT도 상승할 때는 우리가 판송 없어요. 참 뭐 희한해. 내일 상승할 거라고 확신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머피의 법칙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이 부분은 저하고 24시간 뜨겁게 열정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이 통신만 통해서 입장하시고요. 네. 뜨겁게 열정이 없다. 그리고 됐대요 태야 종목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냥 다른 증권방송 보면서 여기저기 투두기면서 다른 종목도 사고 여기 종목도 사고 개한 한 판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개한 한 판을 만들어드리진 않습니다. 왜? 5개월 동안 종목 하나를 왔거든요. 근데 그만큼 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저게 무슨 전문가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첫 번째 원칙을 지키는 전문가죠.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공식보다는 원칙을 더 중요시 여기는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윤지훈 아나운서가 항상 방송에서 여러 가지 종목도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그대로 끌고 오면서 우리 윤지훈 아나운서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원칙적으로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만 끝나면 기다려요. 네.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한테 더 상세한 방송 설명도 다 할 거고요. 이 모든 종목들은 다 통신만 통해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빈틈, 틈새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디에서도 돈을 주고라도 볼 수가 없는 자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입장하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어쨌든 전문가님과 방송을 거의 2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이제
방송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아. 어쨌든 저희와 함께 열정 있게 열심히 공부하고 싶으신 어쨌든 분들 제가 좋다는 얘기예요. 함께 열정 있게 하고 싶으신 분들 저희 팍스 통신망에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이틀 동안 쉬고 금요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팍스 통신망에서도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